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22강 아세라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빈칸 문제인데 정답률이 34%인 아주 엄청난 문제인데요. 솔직히 말하면 이게 왜 34%까지밖에 안 나왔을까? 자, 단어 빈칸일수록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제발 부탁인데 빈칸에다가 직접 손으로 기준이 될 수 있게끔 눈으로 보일 수 있도록 가시적이 될 수 있도록 제발 쓰세요. 여러분 수학 문제 풀 때도 머리로 안 풀고 손으로 직접 계산해가면서 여백에다 풀고 답 찾잖아. 영어도 똑같아요. 내가 손으로 쓰는 순간 그 손에 있던 정보가 뉴런이라고 하죠. 이 신경체계를 거쳐서 내 머리에 인지가 되는 속도가 분명히 눈으로 보는 거와 다르기 때문에 공부하실 땐 손으로 써가지고 손의 감각을 익히게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수업 때 하는 것처럼 빈칸의 답을 근거를 이렇게 쓰고 개를 선지와 비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특히 단어 빈칸입니다. 왜냐? 단어 빈칸은 그렇게 안 하면 너무 추상적이어서 왠지 얘가 들어가도 답이 될 것 같은 마법이 펼쳐지기 시작해요. 부탁인데 단어 빈칸일수록 물론 모든 빈칸 문제가 다 근거를 지문에서 찾고 보기로 가야 되는 게 맞으나 단어 빈칸일수록 좀 더 거기에 신경을 디테일하게 좀 써주셨으면 좋겠다.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그게 안 되니까 얘가 지금 정답률이 오지게 낮았던 건데. 자, 항상 얘기합니다. 독해의 기본 원리. 첫 문장은 글의 방향성, 대명사는 반드시 받아서 해석하자. 이제 지겹죠. 하도 제가 머릿속에 심어놓을 거야. 자, 함축의미 문제는 빈칸 문제와 코드가 같고요. 정말 중요합니다. 답의 근거를 지문에서 찾고 보기로 가서 방향성이 동일한 선지를 찾고 그리고 나서 방향성이 반대인가 무관인가를 따져라. 쌤, 저는 빈칸 주변을 먼저 보고요. 선지를 먼저 봅니다. 대부분 그렇게 선생님이 가르치시니까요. 괜찮아요. 제가 그걸 나쁘다고 하진 않아요. 근데 제가 뭐라 그랬죠? 단, 네가 그렇게 하려면 전제 조건이 하나가 있다. 선지 보는 순간 네 나름대로 선지에다가 뭔가 너만의 생각을 넣으려고 하지 말아라. 상상의 나래를 펼치지 말아라. 선지를 봤어. 이런 내용이 지문에 있겠지. 그랬다간 큰일 난다고 제가 분명히 얘기했죠. 왜? 요즘엔 같은 말 다른 표현으로 선지에서 절대 같은 말이 아닌 다른 표현으로 선지를 구성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했다가는 오히려 나의 논리적인 추론 능력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의 의도가 선지에 들어가지 않을 수 있고 너가 선지에 의무부여를 하지 않을 자신이 있으면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는데 단언하는데 제가 아이들을 가르쳐 봤더니 요즘 아이들이 어찌나 MBTI의 N, 인투이션, 직관이 강한지 상상을 진짜 많이 하더라고요. 팩트에 근거해서 지문에서 답의 근거를 찾고 보기로 가셔야 되기 때문에 원래는 이 순서가 맞습니다. 되셨을까요? 자, 이제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의 포인트는 빈칸은요. 여러분이 글을 읽으셨으면 여기에 나왔던 두 대륙의 차이가 빈칸의 답이에요. 그래서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제발 부탁인데요. 정말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제발 지문에서 답의 근거를 찾고 그러고 나서 선지로 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글을 읽었어. 얘네 두 대륙의 차이가 뭐였어? 한 대륙은 이렇게 뻗어 있고 한 대륙은 이렇게 뻗어 있었지. 그걸 여기서 분명히 차이점을 direction이라고 했단 말이야. 그럼 빈칸 답은 direction이에요. direction. 아, 방향. 두 대륙의 차이점은 방향의 차이였거든? direction하고 보기로 가야 왜 오리엔테이션이 답인지 납득이 돼요. 이게 중요하다고요. 이래서 여러분이 선지를 봤다? 그러니까 지문을 보기 전에 선지를 먼저 봤어. isolation, 고립, orientation. 그럼 여러분이 알고 있는 orientation은 그래, 기원, 지향 이런 뜻이 있다고. 내가 알고 있는 orientation은 내가 단어책에서 본 orientation은 기원이야. 지향이야. 성향이야. 그러니까 문제가 생긴다고. 이해되셨어요? 자, isolation, 고립, orientation, 기원, diversity, 다양성, conservation, 보존, instability, 불안정성. 이걸 먼저 보고 지문을 보는 순간 이 단어의 원래 의미가 여러분의 답을 찾는데 방해가 될 수도 있다고요. 왜? 찾았어요. 빈칸은 두 대륙의 차이점이었고 분명히 direction이 답이었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빈칸의 direction이라고 찾고 방향 이라고 찾고 보기로 가는 순간 그 방향의 향이 이 지향 성향의 향과 같으니 어딘가를 향해 있는 것을 여기서 오리엔테이션은 디렉션과 같은 말 다른 표현으로 쓴 단어구나 하고 2번이 찾을 수 있다고요. 그래, 니들 말대로 오리엔테이션이 이 뜻 있어. 근데 여기선 중요한 포인트가 뭐야? 빈칸 답이 디렉션이야. 그래서 얘와 가장 가깝고 가장 방향성이 같은 말을 찾는 게 수능의 포인트잖아. 그러고 보기를 갔다면
얘와 가장 가깝고 가장 정확히 거의 얘와 똑같은 말과 가장 방향성이 같은 단어는 뭐밖에 없는 거야? 얘밖에 없거든. 오리엔테이션. 왜? 오리엔테이션이 기원이고 어딘가를 향해 있는 거니까 향, 방향의 의미로 같은 말 다른 표현으로 답 2번. 이걸 요구했던 게 이 문제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정말 풀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답인 걸 알아야 선지의 2번의 오리엔테이션이 왜 답인지 납득이 되는 게 수용적 코드다. 1, 3, 4, 5의 3, 4, 5는 무관이죠. 1번 고립, 떨어져 있는 것. 이건 두 대륙의 공통점이었죠. 왜? 둘 다 판게아 대륙에서 떨어져 나왔잖아. 빈칸은 내가 글을 읽었으면 두 대륙의 차이점이 들어가야 돼. 1번은 아이솔레이션, 고립, 떨어져 있는 것이니 두 대륙의 공통점이므로 방향성이 반대다. 그러니까 답은 2번의 오리엔테이션. 이때 오리엔테이션을 뭘로 봐야 돼? 방향으로 봐야 되고 2번을 답으로 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게 되게 중요한데 이게 안 되면 납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걸 먼저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그러고 나서 뭐 하자? 우리는 글을 한번 읽어보자. 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45쪽입니다. 네, 45쪽에 쪼개진 문장 같이 보도록 할게요. Not only was Russia by chance blessed with biological abundance, but the very beacon of the continent greatly promoted the spread of crops between distant regions. 그랬죠. 모일 뿐만 아니라, not only A 버돌소비 구문이시고요. 갑자기 구문한테 존댓말을. 자, 유라시아 대륙이 by chance, 우연히 생물학적인 abundance, 풍부함으로 축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바로 그 유라시아 대륙의 빈칸이 엄청나게 촉진을 했대요. 무엇을? 먼 거리에 있는 지역들 사이에 농작물의 전파에 촉진을 했답니다. 그럼 얘가 농작물의 촉진을 도와줄 수 있었던 중요한 특징이 빈칸의 답일 거 아니야. 그걸 염두에 두고 나는 글을 읽어야지. 자, 넘어갑니다. When the supercontinent Pangaea fragmented. 자, 초대륙인 판게아가 분열되었을 때 It was torn apart all left that just so happened to leave Eurasia as a broad landmass running in an east-west direction이라고 나오죠. 즉 얘는요, 이 판게아 대륙은요, 터널팔 쪼개지고 찢어졌죠. 리프트 갈라진 틈이라고 밑에 나옵니다. 즉 갈라진 틈을 따라서 쪼개졌어요. 그래서 우연히 어떤 대륙을 유라시아 대륙이란 대륙을 남겨놓게 되었는데 이 유라시아 대륙의 특징은 어때요? 브로드 랜드매스죠. 아주 넓은 땅덩어리예요. 근데 저게 중요했다. 이스트, 웨스트 디렉션이야. 동서 방향으로 달리는 거야. 이해되셨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대륙이 다 이렇게 생겨 있다라는 거지. 이게 중요한 포인트겠죠? 됐을까요? 네, 계속 봅니다. The entire continent stretches more than a third of the way around the world. 이 전체 대륙이 전 세계 주변에, 그러니까 전 세계 주변에 세계 주변을 1이라고 한다면 무려 그 1의 3분의 1 이상의 길이로 뻗어 있는 거니까 엄청 길게 뻗어 있는 거죠. 하지만 대개 상대적으로 좁은 범위의 latitude 하면 우리 위도잖아요. 그렇죠? 우리 latitude 하면 위도란 뜻인데 좁은 범위의 위도 안에 있습니다. 당연히 위도는 같겠죠. 가로로 뻗어 있으니까. 그래서 하는 말이 뭐야? 이 좁은 범위의 위도 안에 다 들어가 있다 보니까 As it is the latitude and the earth that largely determine the climate length of the growing season. 즉, 뭔가를 재배하는 시즌의 길이와 기후를 결정하는 건 주로 이 지구에 뭐가 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위도, latitude인 위도가 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crops domestic, 그럼 이때 domesticate는 재배하다란 뜻이겠죠. 동물에게 쓰면 가축화시키는 거니까 식물한테 쓰면 재배하다란 뜻이겠지. Crop domesticated in one part of Eurasia can be transplanted across the continent with only minimal need for adaptation to the newer scale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한 유라시아의 한 부분에서 재배되어진 농작물이 can be transplant니까 말 그대로 이식하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즉 대륙 전반에 걸쳐서 이식될 수 있었죠. 근데 어떻게 이식이 될 수 있었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Newer scale, 장소, 현장 이런 뜻이겠죠. 새로운 장소, 새로운 현장의 adaptation, 즉 적응을 할 때 아주 최소한의 필요만 가지고도 이식될 수 있었다는 장점이 있었다는 겁니다. 맞죠? 그리고 넘어가. Third, 따라서 wheat cultivation, 밀 재배가 기꺼이 터키의 위쪽 지방에서 메소포타미아, 유럽에 이르기까지 전파될 수 있었고 and all the way around to India, 예를 들어서 인도 전반까지 다 전파될 수 있었대요. 근데 중요한 건
The twin continents of the Americas by contrast죠. 얼라리요? 대조적으로? 그러면 이 대륙의 앞에 유라시아하고의 차이점이 나올 거 아니야. 그 차이점이 direction이었으니까 아 빈칸 답은 direction 이랬어야 된다고. 얘 빈칸 답이야. 아 빈칸 답은 방향이 답이구나. 아까도 했지만 이렇게 찾아야 되겠죠. 일단 이렇게 찾을 수 있어야 되고요. 대조적으로, 대조적으로, 대조적으로. 아메리카 쌍둥이 대륙은 North South Direction 북남 방향으로 누워 있답니다. 이렇게. 그쵸? 그래서 하는 말이 뭐야? Here, 여기에서는요. 아메리카 쌍둥이 대륙에서는요. The spreading of crops originally domestic in one region to another led to a much harder process of readapting the plant species to different growing conditions 그랬죠. 이 아메리카 쌍둥이 대륙에서는 즉 농작물의 전파가 원래 근데 어디에서의 한 지역에서 재배되어진 농작물의 전파 다른 지역으로의 전파가 당연히 훨씬 하더라는 게 중요하죠. 더 어려운 과정을 이끌었습니다. 뭐 하는 데 있어서 다른 재배하는 조건에 있어서의 식물종의 adapting 적응하는 데 있어서의 더 힘든 과정을 이끌게 되었어요. 유라시아보다 더 힘들었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겠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야? 이러면서 본문이 끝났구나. 그리고 이제 우린 답을 찾은 거지. 본문이 생각보다 그렇게 길진 않았네. 넘어갑니다. 자, 이제 선지를 내가 찾은 답과 비교를 해야 된다. 자, isolation, 고립. 아니죠. 두 대륙 다 판게아에서 고립돼서 떨어져 나온 공통점이기 때문에 방향성 반대고 답이 될 수 없습니다. 이번에 orientation. 내가 알기로는 기원, 성향, 지향인데 그 순간 일단 보류야. 시험장 들어가서 뭐 하지 않으면 자신이 없으면. diversity, 다양성. 쟤도 아니죠. 4번 conservation, 보존. 쟤도 아니고. and stability, 불안정성. 쟤도 아닌데. 그러면 이 순간 소거하고 2번하고 자 여러분들이 실력이 올라가는 건 어떤 게 실력이 올라가는 증거다? 속어로 풀었어. 내가 그랬잖아. 30% 이하의 문제들은 속어로 풀릴 수밖에 없어. 왜? 그대로 이 단어를 그대로 똑같이 선지해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속어로 풀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답이 2번이야 하고 네가 얘랑 얘를 비교하는 순간 그래서 얘가 얘와 같은 말 다른 표현이구나가 납득이 되면 너는 실력이 올라간 거라 그랬지. 그럼 이제 납득을 어떻게 시켜야 되는 거야? 2번밖에 안 남았네. 속어에서 orientation 2번인데 그 순간 디렉션의 방향의 향과 지향 성향의 향이 같은 향이니까 얘도 이때는 어딘가를 향한다는 의미의 방향과 같은 말로 봤다면 디렉션의 같은 말 다른 표현으로 바뀐 것이 이번의 오리엔테이션이구나. 이렇게 풀고 이번의 오리엔테이션에 안심되는 정답을 딱 찍고 넘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죠. 왜냐? 1, 2등급 친구들이 1이냐 2냐 결정하는 그 순간에 두 개 중에 하나를 항상 고민하지 5개를 다 고민하진 않거든요. 선지를. 그랬을 때 1등급, 2등급 왔다 갔다 하는 친구들은 두 개 중에 하나를 고민하다가 이 답을 찾았을 때 이게 답인지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와 없을 때 멘탈 붕괴가 되지 않느냐 되느냐의 차이가 되게 크더라고요. 실제 시험장에서. 이거 멘탈 붕괴 관리용이야. 그냥 2번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찝찝할 수도 있잖아. 그러면 너가 실력이 업그레이드 된 건 어떻게 확인을 하면 된다고? 디렉션? 방향의 향? 오리엔테이션? 기원? 지향? 향 같은 어떤 어딘가를 향해 있다는 의미에서 같은 말 다른 표현 2번 이런 게 이제 탑재가 되면 되는 거야. 그럼 이건 실력이 올라간 거야. 그런 식으로 볼 수 있는 플렉서블한 사고력을 요구하는 게 요즘 수능 코드니까. 되셨을까요? 자, 답은 오리엔테이션의 2번이 답이었고요. 이때 2번의 오리엔테이션은 무슨 뜻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 디렉션인 방향과 같은 말로 봐서 2번 오리엔테이션 방향 이렇게 답을 찾았으면 된다. 라는 설명을 끝으로 오늘도 수업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저는 또 다음 23강 때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